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시간입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 시장의 흐름들 예측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 대표님이 주간 핵심 키워드로 주신 그 단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키워드,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인데 오늘 이런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욕속부달이라. 오늘 사자성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욕속부달이라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저희가 장을 보면서 참 딱 맞는 그런 그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이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좀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그 일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국 자체가 투자를 좀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은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약간만 한 템포만 좀 여유를 두고 좀 천천히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욕속부달, 욕심으로 속도를 내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 여유를 갖자, 속도를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올 이제 12월 기대치는 한 2,000까지는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1930, 40에서 좀 주춤하고요. 기관이나 연기금들, 어제도 기관이 팔았죠? 연기금도 매수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동향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나와서 그 연말 기대치를 좀 낮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수급과 종목의 어떤 동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11월 달에 이제 끝났고요. 12월 달 시작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그나마 기관들이 많이 잡아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판에 19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많이 잡아주면서 지수를 좀 올렸는데요. 12월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이 또 12월은 상당히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선물 통계치 참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간 선물 누적이 한 1,200계약까지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또 5,000계약이 늘어서 또 6,200계약. 그리고 롤오버 물량 15,000계약 포함해서 아직도 14,000계약. 근데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급속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동시만기일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물 동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롤오버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1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선물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량 자체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마인드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3, 4일 이틀 동안 지금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오늘 굉장히 한 5,000계약 정도의 매수가 나오면 이전의 어떤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도 한 3,000계약, 4,000계약 매도가 나오면 처음으로 3일 연속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수치로 보면 27일 날, 28일 날, 23일 날, 19일 날은 외국인들 선물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 그러니까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매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더 보시면 이게 28, 29, 30일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3일, 4일 동안에 완전히 흐름 자체가 이전 흐름하고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처럼 29, 30일처럼 가면 괜찮은데 3, 4일처럼 이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 역시나 이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어떤 저항선이 부딪혀 있는, 연기금도 이제 이 정도에서는 또 물량을 막 살 수 있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거래대금인데요. 7, 8월 달에 거래대금, 8, 9월 달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갈수록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옵션 누적액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투자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수량으로 제가 안 한 게요. 예전에 수량으로 했는데 이제는 승수대가 보다 보니까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요 부분이죠. 개인들의 전체적인 윗방향의 옵션 포지션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손익 현황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쌓여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쌓여 있는 부분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손익 포지션이나 누적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내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950선, 60선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에 소위 그 윈도우 드레싱으로 수익률 맞추기를 해서 통상적으로 삽니다. 물론 이제 그 외국계 헤지펀드나 외국계 자금들은 11월 뭐 중순 초반에도 벌써 이렇게 부클로징이라고 해서 매매를 접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기대가 높은데 왜 이렇게 연기금이나 기관이 월 초에 매도를 할까? 거래량은 또 이렇게 줄어들까? 좀 의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종목별 대응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상황과 함께 종목별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종목 얘기하면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2012년 등락률입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보여졌을 때는 이 등락률에서 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뜻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요 왜 그런가 하면 1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이번 기술적 반등에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좀 해소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올랐는데 왜 이렇게 내한테 느껴지는 체감 지수는 약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2년도에 35%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반등 시에도 또 삼성전자가 9.4에 현대차가 5.8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2위가 다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못 오르고 다른 소외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오르고 다른 소외 종목도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호남석유나 일부 화학주 그리고 낙폭가드 종목들이 반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장세. 근데 여기서 보면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어제도 보면 지금 쭉 보면 IT도 그렇고요. 지금 쭉 보면 특징이 없죠. 제가 한번 쭉 업종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했는데 이게 특징이 없는 데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네요. 색깔이 벌써 예, 빨간색이네요. 빨간색도 많고요. 확실히 또 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낙폭가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거래소 볼 때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거래소는 지금 거의 없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한 1960 정도 올라오니까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 또 큰 종목을 매수를 안 하게 되죠. 그 돈이면 작은 종목을 매수해서 오히려 연말에 수익률 관리를 더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국인 매수 종목 보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평균 단가와 현재 불호 수익률 보면 외국인들이 다 손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1년 동안 매수했던 종목의 평균 단가를 보면 거의 다 거래소 쪽은 손실이 많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은 보면 이 거래소 쪽입니다. 이거 외국인 평균 단가 1년 동안 전부 다 손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거래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거래소의 대형주에서 손 안 대고 코스닥 아니면 중소형주 손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자금 상황이라든지 펀드 환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연기금은 11월 달에 올려놨으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화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큰 돈으로 만약 5천억 정도 되는 돈으로 대형주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수익률 맞추는 게임하고 자문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경기 관련주나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것은 시기상조란 얘기고 다시 종목별 수익률 게임 코스닥을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얘기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소외됐던 종목들이 기존의 종목들하고 좀 키 맞추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주도 업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소외받았던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은행업 종목들이 강력하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1930에서 1950선의 기술적 반등 시에 주식 비중 60에 하고 현금 비중 40 정도를 가지고 전략을 구사하시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이렇게 해소 과정에서 한 12월까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외 종목. 그러니까 12월은 사실 먹을 게 없는 장세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내년 상반기에 정책 테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한 70개의 국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권에 대한 청사진을 보일 테고요. 네. 올해는 어차피 이제 마감을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차피 기관이나 자문사나 돈이 있는 거는 또 작은 돈을 효율적으로 가려면 어차피 중소형 장제 그리고 정책 테마 이런 어떤 돈이 되는 작은 돈을 효과적으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굳이 12월 달에 이런 차별화 해소 과정에서 무거운 종목들을 내가 사서 기대 심리를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그런 부분들의 똘똘한 종목들, 새로운 주도주가 바뀔 때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핵심 키워드를 욕석 부달로 했는데 지금은 자꾸 안 되는 장에서 자꾸 손실을 만회하게 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1, 2, 3, 그러니까 시장이 딱 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새로운 것들, 그 기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또 내년에 수익률을 또 가꿔야 되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흐름으로 잡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장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려 그러면요. 오히려 좀 엇박자가 쉽거든요. 네. 그런 어떤 흐름을 좀 크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올 연말은 기대치를 좀 낮추고요. 내년에 이 신주도업종 부각 가능성, 주요 국가의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책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 그거 언제 한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 어떤 종목과 테마와 업종들이 갈 수 있느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연구를 좀 해오셔서 연말이든 연초든 그 얘기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